이번 시간에는 이 DWG 부착을 할 때 여기 옵션 중에 참조 유형이 있고 경로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전 시간에 XRF로 도면 불러올 때 부착 옵션을 통해서 계속 불러왔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럼 ESC 한 다음에 제가 세 개의 그 도면 파일을 오픈해 두었는데요. 자, 하나는 오토라는 텍스트가 적힌 도면이고요. 또 두 번째 도면은 CAD라는 이름이 적힌 도면입니다. 세 번째 도면은 비어있는 상태고요. CAD라는 도면에 넘어와서 오토 도면을 XREF로 한번 불러와 볼게요. XREF 팔레트 창이 없을 때는 명령에서 다시 XREF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엔터 한 다음에 DWG 부착하기, 그리고 저는 XREF2라는 폴더에 이 오토를 열기 해 보겠습니다. 자, 열기하고 부착 옵션을 통해서 확인 한 다음에 CAD 앞에 적당한 위치에 배치할게요. 자,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컨트롤 S 활용해서 저장 해야 되겠죠. 자, 영상에서 보시면 XRF로 불러온 도면과 그리고 현재 도면에서 작성한 객체가 모두 흰색인 경우에 XRF로 불러온 도면은 약간 연회색을 띠고요. 직접 현재 도면에서 작성한 객체는 흰색깔로 보이죠. 객체 색상에 그 보이는 차이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새 파일에서 다시 이 CAD 파일을 XREF를 통해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DWG 부착하기, CAD 도면을 열기. 자, CAD 도면에는 CAD 글자와 XRF로 불러온 오토라는 글자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이 상태로 열기 한 다음에 자, 부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찍어 보면 자, 외부 참조 팔레트를 보시면 CAD 도면 속에 오토라는 도면도 함께 불러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XREF의 부착 옵션은 만약 작성한 도면에 XREF에 XREF가 있다면 모든 XREF 도면까지 횟수에 상관없이 부착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렇게 참조 유형의 부착 옵션과 조금 다른 게 중첩인데요. 중첩 옵션은 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취소 버튼 눌러주고 기존에 작성했었던 XREF 도면들을 모두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CAD를 XREF로 불러왔고 오토 도면은 따라서 이제 불러온 도면이죠. 불러온 도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분리를 통해서 XREF 도면들을 모두 지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CAD 도면도 넘어가서 CAD 도면의 이 오토 도면도 분리를 통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도면에는 그대로 오토만 있는 상태이고요. 자, CAD 탭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오토 글자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DWG 부착 클릭한 다음에 오토 도면을 열기 하고요. 지금은 이제 참조 유형의 중첩 옵션을 통해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배치할게요. 현재 작업 상태는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이 없죠. 대신에 보시면 이제 이 외부 참조 팔레트의 오토 도면 아래쪽 상세 정보에 보시면 자, 유형이 현재는 이제 중첩으로 불러와졌다 라는 것은 확인되시겠죠. 자, XRF 도면이 부착인지 중첩인지 잘 모를 때는 이 상세 정보의 유형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컨트롤 S를 통해서 도면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도면으로 넘어와서 이전과 동일하게 CAD 도면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DWG 부착 눌러주고 CAD 도면이죠. 자, CAD 도면 속에는 CAD 글자와 XREF를 통한 오토 글자가 같이 들어가 있죠. 열기 해보겠습니다. 자, 참조 유형은 중첩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자, 확인 눌러주고 공간을 클릭해보면 자, 이전과 다르죠. 이 중첩 값으로 불러온 XREF 도면들은 동일한 도면이 중첩이 되면 중첩된 외부 참조 도면은 따로 불러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외부 참조 팔레트에도 보시면 부착으로 불러왔을 때는 오토와 CAD 도면이 모두 불러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첩 옵션으로 들고 왔을 때는 자, CAD 도면 안에 오토 도면은 따로 불러오지가 않았죠. 자, 왜냐? CAD 도면에서 썼기 때문에 중첩이 되기 때문에 다음 도면에서는 이 오토라는 글자는 불러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첩 옵션이다. 자, 그런데 이 XREF 기능은
원본 하나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작업에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불러올 때 유형은 중첩보다는 아무래도 부착 옵션을 많이 활용하겠죠. 이 유형은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부착으로 해야 되는데 중첩으로 불러왔다. 그러면 이 유형에서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아래 하살표 보이시죠? 네, 부착인지 중첩인지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착 옵션으로 바꿔주고, 네, 컨트롤 S 해보겠습니다. 자, 오토캐드라고 적어볼게요. 오토캐드 저장. 캐드 파일에서도 상세 정보의 유형을 부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S 하고요. 다시 한 번 더 오토캐드 파일 탭으로 넘어가게 되면 외부 참조 파일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로드 하라 라고 뜨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착 옵션으로 바뀐 상태가 확인되시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유형을 바꿔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경로 유형이죠. 이 경로 유형을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경로 유형에 보시면 세 가지 옵션이 있죠. 경로 없음, 상대 경로, 전체 경로가 있고요. 자, 우선은 창을 닫아주시고 이전에 불러온 오토 도면을 분리 작업으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DWG 부착 눌러주고 작업 도면을 바탕화면의 XREF2 폴더 내에 모두 저장해 두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오토 도면을 열기 하겠습니다. 경로 없음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확인 한 다음에 자, 도면을 찍어 봅니다. 오토 도면을 선택해 보면 아래쪽에 저장된 경로라고 보이시죠? 저장된 경로는 경로 없음 그리고 상대 경로, 절대 경로에 따라 그 표기 값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경로 없음으로 열었을 때는 이렇게 도면 이름만 표기가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이런 XREF가 참조된 도면을 받아서 열었을 때 XREF로 불러온 도면이 이 작업 화면에서 잘 관찰이 되고 또 저장 경로를 보면 도면 이름 .dwg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경로 없음 값으로 불러온 도면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경로 없음 값으로 불러올 때 하나의 조건이 있거든요. 자,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 도면 파일 있죠. 작업하고 있는 CAD 파일과 XREF로 불러온 도면, 이 도면이 동일한 폴더 내에 있어야 돼요. 중요한 작업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S 한 다음에 자, 하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이 오토 도면을 자, 현재 프로젝트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CAD 도면 닫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열어볼게요. 자, 바탕화면에 XREF2 도면에 네, CAD 도면 열기 하게 되면 자, 참조라고 해서 파일을 찾을 수 없음이라고 뜹니다. 자, 우선은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작업 공간에 보시면 아래쪽에 외부 참조라고 해서 auto.dwg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자, 뭐냐면 이제 외부 참조로 불러온 auto.dwg 도면이 현재 표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 찾으라 이 뜻이겠죠. 이 외부 참조 팔레트 보시면 오토 도면을 찾지 못함이라고 뜨죠. 외부 참조 도면 따로 폴더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작업할 때는 이 경로 없음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오토 도면 선택해주고 자, 아래쪽에 상세 정보 저장된 경로 보이시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자, 오른쪽에 점점점 보이시죠?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자, 오토 도면이 있는 폴더로 넘어가서 다시 불러와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불러와졌죠. 자, 그런데 이전과 조금 다르게 저장된 경로가 자, project/auto.dwg라고 해서 자, 경로 없음으로 불러왔더라도 저장 경로가 다른 폴더에 있어서 다시 불러오게 된 경우에는 자, 이 경로가 상대 경로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 다시 외부 참조 팔레트에서 오토 도면을 분리시켜서 지워주시고요. 다시 한 번 더 DWG 부착을 눌러서 다시 프로젝트에 있던 오토 도면을 다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자, 이 오토 도면을 열기 한 다음에 참조 유형은 계속 부착으로 적용을 하고요. 자, 경로 유형에서 상대 경로 지정한 다음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한 다음에 네, 도면을 배치하고요. 이 외부 참조 팔레트의 오토 도면 아래쪽 저장 경로를 보시면
이전에 이제 경로 없음에서는 도면 이름만 표기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 경로에서는 도면 이름 앞쪽에 점과 슬러시가 같이 표기가 되고요. 가장 앞쪽에 이 점 표기는 현재 열려져 있는 도면, CAD 도면 기준으로 이 외부 참조 도면이 어디에 있느냐를 찾는 상대 경로에 대한 표기 값입니다. 자, 점 슬러시 바로 도면 이름이 표기가 되는 경우에는 현재 열려져 있는 도면 기준으로 같은 폴더 내에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저장된 경로를 살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S.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바탕화면의 XREF2 폴더에 자, 이 오토 도면을 프로젝트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작업 공간으로 넘어와서 이 외부 참조 팔레트에 다시 로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다시 로드 하라라고 되어 있죠. 만약 작업한 다음에 저장 경로든 그 XREF의 원본이든 어떤 결과값이 바뀐 부분이 있다면 바뀐 값을 다시 로드할 때 이 부분을 찍어주시면 돼요. 아래쪽에 오토 도면이 찾지 못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럴 때 바꿔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XREF 도면 선택한 다음에 저장 경로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프로젝트 내에 있던 오토 도면을 새로 열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시 오토 도면의 아래쪽 저장된 경로를 보시면 점 슬러시 프로젝트 슬러시 auto.dwg라고 되어 있죠. 위쪽에 보시면 찾은 위치는 현재 작업 PC의 그 전체 경로, 아래쪽 저장된 경로는 경로 없음, 그리고 상대 경로, 절대 경로에 따라서 표기 값이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고, 자, 만약 외부의 도면을 받았을 때 이 XREF 도면의 저장 경로가 이렇게 표기되었다라고 하면 현재 열려져 있는 도면 기준으로 프로젝트 폴더에 auto.dwg 도면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저장한 다음에 자, 폴더로 넘어가서 프로젝트에 있던 오토 도면을 다시 바깥쪽으로 한번 빼볼게요. 자, 컨트롤 X 한 다음에 XREF2 폴더 내에 바로 이전과 동일하게 오토 도면을 저장하고요. 자, 요 상태로 다시 외부 참조 부분에 모든 참조를 다시 로드 눌러서 변경된 값으로 다시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저장된 경로가 바로 이전의 경로 그대로 표기가 되어 있죠. XREF 도면이 해당 폴더에 없더라도 만약 내가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폴더 내에 있으면 자동으로 이름이 동일한 폴더를 찾아서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오토 도면이 CAD와 동일한 그 폴더에도 있고 또 프로젝트 폴더에도 있는 경우 어떤 도면을 우선적으로 오는지도 궁금하겠죠. 두 개의 오토 도면 중에 하나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젝트의 오토 도면을 오토 글자 다음에 하이픈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넣어보고 이대로 컨트롤 S. 현재 프로젝트 폴더에 있는 오토는 오토 하이픈, 그리고 XREF2 폴더에 있는 오토는 그냥 텍스트만 오토로 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자, 다시 로드 해보겠습니다. 모든 참조를 다시 로드 하게 되면 오토 하이픈 글자가 우선적으로 표기되었죠. 도면을 찾을 때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도면이 현재 저장된 경로에도 있고 현재 작업하고 있는 도면 폴더 내에도 있는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주는 거는 현재 저장된 경로에 표기된 요 도면을 우선적으로 찾아주게 된다. 자, 그런데 만약 저장된 경로에 도면이 없다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작업 파일의 폴더 내에서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도면을 찾아준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절대 경로 값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외부 참조 팔레트의 오토 도면을 분리로 삭제해 주시고요. 오픈되어 있는 오토 탭은 우선 닫도록 하겠습니다. 닫아주고 다시 해당 폴더로 넘어와서 이 XREF2 폴더 내에 있었던 프로젝트 폴더에 있었던 오토 도면이 있었죠. 이 오토 도면도 같이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DWG 부착 눌러주고 바탕화면에 XREF2 폴더에 오토 도면을 다시 열기 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경로 유형을 전체 경로로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전체 경로는 절대 경로라고 부르기도 하죠. 클릭해주고 자, 확인 눌러주고 CAD 앞에 배치했고요. 다시 한 번 더 이 외부 참조 팔레트의 오토 부분을 선택해서 저장된 경로를 보시면 C 드라이브부터 해당 폴더까지 쭉쭉쭉 와서
네, XREF 이 폴더에 오토 도면이 있다라고 경로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자, 이 오토 도면을 찾을 때 이 절대 경로를 지정해버리면 네, C 드라이브 안에 해당 폴더, 자, 해당 폴더 내에 이 오토 도면이 있어야 불러오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경로는 만약 한 PC에서 모든 작업을 계속 할 때는 상관이 없어요. 만약 A라는 PC에서 작업한 거를 B라는 PC로 보냈을 경우에 네, B라는 PC에는 당연히 이런 폴더가 똑같지 않겠죠. 그래서 이 전체 경로가 맞지가 않으면 도면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면이 열리지가 않겠죠. 만약 경로 없음이나 상대 경로로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 파일과 작업 파일이 동일한 폴더 내에 있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 작업 파일을 기준으로 도면을 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전송할 때는 경로 없음이나 상대 경로로 지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절대 경로로 사용하게 되면 이 고유 주소, 그 고유 주소가 맞았을 때만 열리게 되는 작업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PC로 전송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외부 참조 파일을 불러올 때 경로 유형의 세 가지 옵션 값들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경로 없음은 한 폴더 내에 외부 파일 도면과 작업 파일 도면이 공존해 있는 경우,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고, 자, 상대 경로는 경로 없음과 동일하게 작업 파일과 그리고 외부 참조 파일이 동일한 폴더 내에 있는 경우와 플러스 해당 폴더 내에 또 다른 폴더가 있는 경우,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 전체 경로는 다른 PC로 이동 없이 한 PC에서 모든 작업을 할 때 쓰셔도 무관하겠죠. 하지만 항상 작업을 하다 보면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로 없음 또는 상대 경로로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 파일을 관리할 때는 폴더 하나에 파일들을 정리해 두시는 게 파일이 누락되더라도 찾기가 쉽겠죠. 외부로 이제 도면을 전송할 때도 이제 한 폴더 내에 외부 참조 파일과 작업 파일을 저장해서 보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이 외부 참조 도면을 굉장히 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 경로 유형의 세 가지 유형 있죠. 세 가지 유형으로 작업한 파일들을 다른 PC로 보내서 열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조금 더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